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잘 보고 넘어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외신 통해서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 네컷 함께 하시죠.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외신들이 나왔는데요. 먼저 도매 물가 소식이 있었고요.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로보택시, 그리고 은행주들의 실적이 하나씩 공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도매 물가 소식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에 도매 물가가 나왔습니다. CNBC에서 보도가 됐는데요. 미국에서 9월 도매 물가가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살짝 올라왔던 인플레 불안을 잠재워 줬는데 이 9월 도매 물가의 상승률이 전월 대비해서 0% 올랐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 기사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의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전월과 변동이 없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8%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연준의 목표가 연간 상승률 기준 2%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 도매 물가는 단기적으로 확실히 잡혔다라는 평가가 가능한 셈이죠.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근원 PPI는 기대치와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PPI가 중요한 이유는 CPI에 선행하기 때문에 추후에 이 기준이 소비자들의 체감을 미리 알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인데요. 월가에서는 이번 지표 발표로 인해서 연준이 올해 다음 두 번의 회의에서 25bp씩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날 PPI가 인플레이션 우려를 누그러뜨린 데다가 은행주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3대 지수 모두 강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은행주들이 실적을 발표했는지 이어서 대형 은행주들의 소식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CNN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은행주들의 호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순이자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3%나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이자 이익이 그래서 더 중요한데요. 대출 이자로 벌어들인 돈에서 예금 이자로 고객에게 지급한 돈을 뺀 수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행의 핵심 수익원이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기사로 자세한 내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흔히들 은행주에게 부정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따라서 시장 전문가들도 이 3분기 중 순이자 이익이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JP모건의 실적 결과를 열어봤더니 결과는 달랐습니다. 신용카드 부문 대출 잔고가 증가하면서 물론 충당금이 늘어난 게 순이익 감소에 영향을 미쳤지만 말씀드렸던 이 순이자 이익 호조 덕에 전체적인 3분기 순이익은 전문가 예상치를 웃돈 겁니다. 뉴욕 증시에서 이날 오전에 JP모건 주가는 4%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JP모건 회장은 실적 발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 불확실성에 아직까지 우리는 대비를 해야 한다. 또 강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당면하고 있는 과제들을 크게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규모 재정 적자, 인프라 필요성, 무역의 재구조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재무장 등을 꼽았습니다. 그런데 은행주들의 호실적이 JP모건만 분위기가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웰스파고도 EPS 1.52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웃돌며 주가가 6%대 상승했고 블랙록 역시 강력하게 실적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3%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런 은행주들의 호실적 발표는 금융주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시장은 실적 개선에 조금 더 주목을 하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이어지면서 올해 들어 강한 상승을 이어온 미국 증시, 이제부터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테슬라의 소식입니다. 기업별 소식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테슬라가 그동안 야심차게 준비해온 로보택시가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구체성이 터무니없이 결여되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로보택시는 이빨 없는 택시다. 월가에서 조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가 있었길래 이런 조롱이 나오고 있는지 기사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10일에 드디어 로보택시를 공개했습니다. 오른쪽에 영상도 함께 찾아왔는데요. 멋지게 등장을 하죠. 등장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런데 겉은 화려하고 알맹이가 없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출시 시점을 명확하게 제시하지도 않고 구체성이 심각하게 결여되었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월가의 투자은행들마저도 로보택시는 이빨 없는 택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현 가능성에 대한 증거가 거의 없는 허황된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외신에서는 과연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하나씩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모건 스탠리에서는 이번 행사에서 세부 사항이 압도적으로 부족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이 외에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것이 현 시점에서 테슬라가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 그 이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런 호평으로 인해서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전거래일보다 8% 넘게 폭락을 했습니다. 시총이 하루 새 670억 달러 증발합니다. 무려 하루 만에요. 역시 소문난 잔치에는 먹을 것은 없었던 것일까요? 그 행보는 어떻게 될지 오늘 국내 증시의 영향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자, 마지막 소식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외에도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건 아무래도 중국이겠죠. 분위기 반전을 가져올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중국의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됐습니다. 9월의 CPI 전년 대비해서는 0.4% 올랐고요. 9월의 PPI 6개월 만에 2.8% 하락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인플레 그리고 중국에서는 디플레 걱정이 올라오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외신의 평가 함께 보도록 하죠. 중국이 그동안 경기 부양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었죠. 그런데 시장 기대보다는 회복세가 약하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CPI는 중국 소비자의 구매 추세를 수치화한 지표로 인플레이션 변화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가늠자로 여겨지는데요. 재정 정책이 구체적인 규모를 숫자로 표현하지 않은 만큼 시장의 심리가 안정되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영 힘들어 보이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에너지 가격의 하락세가 심화되고 또 항공료와 호텔 숙박 가격의 하락폭이 더 확대가 되면서 관광 물가가 상승해서 하락까지 전환을 합니다. 외신들의 반응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일단 로이터에서는 경기 부양책 규모가 정확하게 나오길 바랬던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히 실망스러웠다라고 전하고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이코노미스트들은 중국이 디플레이션 극복을 위해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디플레이션, 다시 말해서 물가 하락 압력이 커지면서 부양책에 대한 요구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외신 네컷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이번에는 전화 연결 통해서 더 자세하게 국내 증시와의 연결고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연결해 보도록 하죠.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먼저 물가 소식부터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도매 물가 발표가 됐는데 우리가 걱정하고 있던 이 인플레 잠재 울만한 수치였을까요? 네, 우선 인플레이션 CPI 먼저는 좀 높게 나왔었죠. 근데 이번에는 PPI는 시장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국채금리도 떨어졌고요. 달러도 떨어졌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올라갔죠. 10년물 국채금리가 4.1%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러니까 물가에 대한 우려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금리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올릴 수 있다라는 이런 점인데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 에너지가 중점적으로 하락이 되면서 시장 예상치보다는 좀 낮게, 그러니까 물가의 우려감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수치도, 그러니까 에너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전월 대비 변함이 없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수치도 0.2에서 0.3에서 0.2%로 하향되는 등 물가 둔화가 지속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2.7에서 2.9로 상향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평균 범위 안에 있어서 영향은 제한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소비자 심리 지수도 지난달 발표된 70.1에서 이번에는 68.9로 둔화가 되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금리에 대한 안정세를 보여주는 모습들도 있었고, 달러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중소형주의 이 강세까지 보여줬는데요. 그러니까 이 금리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좀 더 인하에 대해서 적극적인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라면 시장은 이 주식에 대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좀 더 강화가 되겠죠. 그 중에서도 대형주들도 물론 이 좋은 모습들 보여줄 수 있겠지만 중소형주까지도 좀 더 적극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이번에는 도매 물가가 예상을 하회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감들은 사실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CPI가 올라갔을 때에도 사실 물가 우려감 없진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크게 반영되진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PPI까지도 예상을 하회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은 미국 시장도 그렇고요. 국내 시장도 인플레이션보다는 이제는 11월 금리 인하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고 두 번이냐 아니면 25bp 두 번이냐 아니면 한 번이냐 이 정도의 문제로 금년은 좀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유동성이 좀 더 많이 풀렸을 때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이런 모습들은 당분간은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PI마저 예상치를 하회해주면서 인플레에 대한 걱정은 한층 내려갔고요. 그러면서 중소형주들의 강세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론 머스크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호재와 악재 둘 다 있었던 주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테슬라의 로보택시에 대한 실망감은 또 나빴지만 스타쉽 발사 성공 이야기는 또 성공적으로 끝났는데요. 국내 증시의 영향은 어떨까요? 네, 사실은 이 앨런 머스크만 놓고 보면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가 같이 나왔죠. 근데 테슬라만 놓고 봤을 때는 안 좋은 뉴스입니다. 이 로보택시에 대해서 이 실망 매물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죠. 그러면서 다시 테슬라의 주가는 10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테슬라만 놓고 봤을 때에는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이 대부분 반영이 된 것 같지만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로보택시,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좀 많이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로보택시가 공개되었을 때 테슬라의 주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면서 미국 내 시가총액 9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실망 매물로 인해서 다시 10위 아래로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로보택시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이 규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피해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이 내용들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로보택시 여전히 규제권 안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벗어나서 기술력은 두 번째 문제고요. 첫 번째 규제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지에 대한 이런 이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는 로보택시를 사용해서 어떻게 수익을 내고 어느 정도 나올지에 대한 부분들.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어떤 부분들로 얼마나 많은 수익이 날지에 대한 부분들도 이번에 구제했다라는 점. 이 두 가지를 미국 투자은행들은 상당히 좀 좋지 않게 여기면서 주가에 대한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이 알맹이가 좀 빠졌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테슬라에 대한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테슬라 10위권 밖으로 다시 벗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스페이스 X 같은 경우는 하지만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새로운 기술력을 활용해서 화성 탐사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면서 전 세계가 사실은 환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떻게 보면 앨런 머스크 개인의 입장을 봤을 때는 시장에서는 너무 스페이스 X 쪽으로 치중을 하면서 로보택시 좀 관심도가 좀 떨어졌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스페이스 X는 굉장히 좋은 소식, 그리고 로보택시에 대해서는
대해서는 좀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이 지난 주말에 좀 펼쳐지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테슬라는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투심은 좀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로보택시를 기대하면서 주가가 올라갔던 부분들이 최근 한 이틀 정도 동안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 나오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 굉장히 길게 나올 가능성은 좀 낮지만 하루 이틀 정도는 좀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부분들은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 소식 기대감이 컸던 만큼 실망도 컸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